대표님 면접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면접관 자리에 앉아 있던 남자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저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했고 너무 익숙했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9살 때였죠. 동네 서점에서 책 읽어달라고 졸라대던 아이. 그리고 손가락 걸고 말했어요. 나중에 같이 살자고. 면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취업 면접이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있던 약속의 신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의 말은 장난이라고. 하지만 어떤 남자는 그 장난을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동네.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옛 골목의 흔적은 하나둘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었던 작은 서점 별빛 서점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24시간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그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31살. 면접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기억나세요? 제가 매일 책 읽으러 오던 곳. 수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책 냄새, 삐걱거리던 나무 의자, 그리고 책을 읽어주던 다정한 목소리. 대학생쯤 되어 보였던 그 오빠. 하지만 얼굴은 이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그 추억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수연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3층 건물의 2층, 좁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해외 대학 졸업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영학 석사. 하지만 그 졸업장은 지금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옷장에서 면접 정장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흰 블라우스. 벌써 몇 번을 입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다리미를 켜고 주름을 폈습니다. 내일이면 21번째. 21번째 면접이었습니다. 귀국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서류 전형은 20군데에서 떨어졌고 겨우 통과한 곳도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왜 경력 공백이 이렇게 깁니까? 유학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혹시 재단 장학금이라는 게 특별한 연줄이 있었던 겁니까? 면접관들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 특혜 유학이라는 소문. 근거도 없는 소문이었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지연이었습니다. 수연아, 나야. 내일 면접이지? 응,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야, 내가 마지막이라니. 너 스펙이면 어디든 붙어야 정상인데. 진짜 이상해. 혹시 그 소문 때문 아냐?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아, 그 얘기 꺼내지 마. 그거 다 거짓이잖아. 나 장학금 받아서 간 거야. 독서 대회에서 1등해서. 알아. 근데 사람들은 안 믿잖아. 너 장학금 준 곳이 뭐였더라? 두윤 독서 장학재단. 맞아. 근데 이번에 면접 보는 데는 어디야? 두윤 FMB.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그거 그 재단이랑 같은 이름 아냐? 응. 같은 그룹이야. 미쳤어? 거기 가면 소문 더 커질 텐데. 나도 알아. 근데 다른 데는 다 떨어졌어. 여기라도 안 되면 난 정말 끝이야.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조심해.
거기 대표가 냉정하다던데. 면접 때 사람 울리는 걸로 유명하대. 냉정? 좋아. 나도 이제는 안 울어. 전화를 끊고 수연은 다시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정장 주름을 하나하나 펴면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무너지지 않겠다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수연은 책상 앞에 앉아 면접 준비 자료를 펼쳤습니다. 회사 소개, 사업 영역, 최근 뉴스 모두 외울 만큼 읽었습니다. 두윤 F&B 중견식품유통회사 창립 15년. 수연은 회사 홈페이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창립자 이야기 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독서를 통한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산하의 두윤 독서 장학재단 설립.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옷장으로 갔습니다. 옷장 밑 구석에 작은 종이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유품이었습니다. 3년 전 엄마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연이 유학 중일 때였습니다. 엄마는 혼자 수연을 키우며 평생 힘들게 사셨습니다. 청소 일, 식당 일, 온갖 일을 하시며 수연을 공부시켰습니다. 수연아, 공부 열심히 해. 그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목걸이,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손가락 고무 반지. 분홍색과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장난감 같은 반지였습니다. 수연은 고무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받은 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소중하게 간직한 것을 보면 의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노란 메모지도 있었습니다. 엄마의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수연아, 약속이란 건 어느 날 내 문을 두드린단다. 사람 인연은 비처럼 돌아온단다. 수연은 메모지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추상적이고 시적인 표현들. 약속? 무슨 약속이지. 사진들도 하나씩 꺼냈습니다. 별빛 서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연은 책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잘려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수연은 물건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지금은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30만 원. 다음 달 월세를 내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만큼은 꼭 붙고 싶어. 이젠 더 미룰 수도 없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혼자 있으니 터져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분쯤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수연은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빼야 하는데. 수연은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눈에 댔습니다. 새벽 2시. 수연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만 남았습니다. 내일 잘할 수 있을까?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깊었고 내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몰랐습니다. 내일 면접장에서 만날 사람이 22년 전 별빛 서점에서 책을 읽어주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수연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기다려왔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붓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화장으로 나머지 흔적을 가렸습니다. 오전 10시.
두윤 F&B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수연이 들어서자 벽면에 대형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두윤 독서 장학재단 소개 패널이 있었습니다. 저 재단 내가 받았던 장학금.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수연님 맞으시죠? 3층 면접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는 이미 5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며 수연을 불렀습니다. 이수연 씨, 서류 확인 중인데요. 해외 유학 장학금 출처가 두윤 독서 장학재단이네요. 네, 고등학생 때 독서 대회에서 1등해서 받았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 앉은 지원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소문난 그 사람 아냐? 재단으로 뽑혀서 유학 갔다던데. 수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이수연 씨, 면접실로 들어가시죠. 수연은 일어나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긴 테이블 앞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빈자리였습니다. 앉으세요. 수연이 앉자 왼쪽에 중년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찰에는 전략본부장 오세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 경력 공백이 길죠. 31살에 신입 지원 이유가 뭡니까? 가족 간병과 생계를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유학은 했네요? 누가 돈 댔습니까?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충당했습니다. 재단 장학금이요? 그 재단이 누구 겁니까? 수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헤어스타일,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남자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찰에는 대표이사 강두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두윤은 수연의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오세준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연 씨, 유학 자금이 모두 재단 장학금이었다는 게 석연치 않은데요. 저는 정당하게 받은 장학금입니다. 정당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수연이 대답하려는데 두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 본부장. 질문은 실무 중심으로 하시죠. 하지만 대표님, 공정 채용을 위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두윤은 수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이수연 씨, 제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네. 별빛 서점 기억하십니까?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별빛 서점. 어린 시절 매일 가던 그곳. 서점이요? 그곳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 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두윤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수연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별빛 서점 약속 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인사 담당자가 수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수연 씨,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대표님이 직접 면접에 참석하신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저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준 본부장이 이 채용을 끝까지 막으려 할 겁니다. 조심하세요.
수연은 건물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틀 후 수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2차 면접 합격하셨습니다. 최종 면접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합격? 그 분위기에서? 하지만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왔습니다. 왜 나를? 무슨 이유로? 수연은 엄마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뒤지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성인이 되면 열 것.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유학 중이구나. 엄마가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건 언젠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야. 내가 어릴 때 별빛 서점에서 책 읽어주던 대학생 오빠 기억나니? 강두윤이라는 친구였어. 그 친구가 너를 정말 많이 아꼈단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두윤이가 군대 가기 전날 너한테 물었대. 수연아, 나 군대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줄래? 오빠가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 수연이 꿈 이뤄주고 싶어. 그랬더니 내가 장난스럽게 손가락 걸고 약속했대. 알았어요, 오빠. 약속. 엄마는 그게 아이의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두윤이는 진심이었나 봐. 그 친구가 제대 후에 열심히 일해서 사업 시작했고 장학재단까지 만들었어. 내가 고등학생 때 독서 대회 나간 것도 장학금 받은 것도 두윤이가 만든 기회였단다. 엄마는 그 친구한테 미안했어. 아이의 말을 그렇게 믿고 기다려준 게. 하지만 그 친구는 약속은 약속이라고 했어. 수연아, 이제 너도 어른이 됐으니 알아야 해. 누군가는 내 말 한마디를 인생으로 지켰단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수연은 즉시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대표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꼭 전해주세요. 이수연이 약속 기억해냈다고. 다음 날 두윤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정말 저를 22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두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그건 저 어릴 때 한 말이에요. 철없이. 나한텐 철없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됐으니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기억도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기억해냈잖아요. 두윤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아니 수연아. 이제 시작해도 될까? 우리 약속. 수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오세준의 방해도 있었지만 두윤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막았습니다. 수연의 첫 출근 날, 두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입사원 이수연 씨,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대표 말고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아직은 회사에서는 대표님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퇴근 후에는? 그때는 두윤 오빠. 둘은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약속이 22년 만에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면접실 안.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3명의 면접관과 수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가운데 앉은 두윤은 수연의 서류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오세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연 씨, 해외 석사 학위가 있는데 왜 신입으로 지원했습니까?
국내 경력이 없어서 신입부터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겸손한 척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온 건지 궁금하네요.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세준의 말투는 명백히 공격적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떨어진 것과 이 회사에 지원한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네요. 해외 명문대에 나왔다는 사람이 왜 1년 넘게 취업을 못했을까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수연은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머니 간병과 장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오세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동정표를 얻으려는 건가요? 오른쪽에 앉은 여자 면접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오 본부장님, 질문이 너무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오세준은 다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연 씨, 유학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충당했습니다. 장학금이요? 어느 재단입니까? 두윤 독서 장학재단입니다. 오세준이 빙긋 웃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 그 재단. 우리 회사 산하재단이죠. 그럼 이미 우리 회사와 인연이 있었던 거네요? 공개 경쟁으로 선발된 장학생입니다. 공개 경쟁이라 근데 심사 과정을 누가 알겠어요? 대표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대표님, 이 지원자를 아십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모두가 두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압니다.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세준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아시는군요. 어떤 관계입니까? 과거에 알던 사이입니다. 과거요? 얼마나 과거입니까? 22년 전입니다. 오세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22년이나요? 그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네요.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지원했고 장학금까지 받았고 이게 우연일까요? 두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 본부장. 지나친 추측은 삼가시죠. 추측이 아닙니다. 사실 확인입니다. 여자 면접관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오 본부장님, 이건 면접이 아니라 신문 같습니다. 지원자에게 실무 질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사 담당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두윤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연 씨,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수연은 두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식품 유통 산업에 관심이 있었고 귀사의 독서 장학 사업 철학에 공감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기회를 만드는 기업 문화가 좋았습니다. 장학금 때문에 지원한 건 아닙니까? 오세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장학금은 과거에 받은 도움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원한 건 아닙니다. 제 전공과 회사의 방향성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대표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과는 무관한 지원이었다? 네. 저는 대표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세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억 못했다? 22년 전부터 알던 사람을. 어린 시절 기억은 희미합니다. 두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 본부장. 더 이상의 질문은 불필요합니다.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끝입니다. 두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세준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수연 씨 수고하셨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대기실로 돌아가는데
다른 지원자들이 힐끗거렸습니다. 어땠어요? 분위기 별로 안 좋았어요. 역시 소문대로네.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이수연 씨, 인사 담당 본부장이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었던 여자였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둘은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면접 힘드셨죠? 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대표님이 직접 면접에 참석하신 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최종 면접에만 오시거든요. 저 때문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세준 본부장이 이 채용을 끝까지 막으려 할 겁니다. 왜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론 예전에 별빛 서점이라는 곳과 관련이 있는 것 같던데.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별빛 서점요? 네. 오 본부장이 예전에 그 건물 매입을 추진했었대요. 근데 서점 주인과 어머니 한 분이 끝까지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혹시 자신의 엄마였을까요? 조심하세요, 이수연 씨. 오 본부장은 영향력이 큽니다. 대표님이 지켜주시려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응원합니다. 서류 보니까 실력은 확실하시더라고요. 수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는 식어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수연아, 면접 어땠어? 글쎄 잘 모르겠어. 붙을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지연아, 나 이거 포기하는 게 나을까? 왜? 무슨 일 있어? 너무 복잡해. 과거가 자꾸 따라와. 수연아,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당당해. 전화를 끊고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오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사흘 후 수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수연님, 2차 면접 합격하셨습니다. 최종 면접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합격. 분명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왜 나를? 실력 때문일까 아니면 지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붙었어? 축하해. 고마워. 근데 지연아, 이상해. 그 분위기에서 붙을 줄 몰랐어. 실력으로 붙은 거지 뭐. 자신감 가져.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전화를 끊고 수연은 엄마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뭔가 더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뒤지던 중 바닥에 숨겨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엄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성인이 되면 열 것.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과 편지, 그리고 오래된 공중전화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별빛 서점 앞이었습니다. 책을 든 청년 옆에 꼬마 수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두윤 오빠. 수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두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수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어른이 되어 있겠지. 엄마가 미리 이렇게 써두는 건 언젠가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초등학생 때
별빛 서점에서 책 읽어주던 대학생 오빠 기억나니? 강두윤이라는 청년이었어. 엄마보다 어렸지만 참 착한 친구였어. 두윤이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공부했어. 서점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게 유일한 낙이었대. 내가 두윤이를 정말 좋아했어. 매일 서점에 가서 오빠 오빠 하며 따라다녔지. 두윤이도 너를 친동생처럼 아꼈고, 어느 날 두윤이가 군대 가기 전날이었어. 너한테 장난스럽게 물었대. 수연아, 오빠 군대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줄래? 오빠가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 수연이 꿈 이뤄주고 싶어. 넌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 알았어요, 오빠. 약속. 하면서. 엄마는 그게 아이들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두윤이는 진심이었나 봐. 제대 후에 두윤이가 엄마를 찾아왔어. 말하더라. 수연이와 한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엄마는 말렸어. 아이의 장난을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고. 근데 두윤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 사업을 시작하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모든 게 너를 위한 준비였던 거야. 내가 고등학생 때 독서 대회 나간 것도 두윤이가 만든 기회였어. 물론 너는 실력으로 1등 했지. 하지만 그 기회 자체를 두윤이가 만들었단다. 수연아, 엄마는 두윤이한테 미안했어. 아이의 말을 그렇게 믿고 평생을 기다리게 해서. 하지만 두윤이는 약속은 약속이라고 했어. 그런데 수연아,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 오세준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예전에 별빛 서점 건물을 빼앗으려고 했어. 엄마가 거절하자 협박까지 했지. 두윤이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 회사엔 나쁜 사람도 있어. 조심해. 엄마는 두윤이한테 부탁했어. 수연이가 어른 될 때까지만 지켜봐 달라고.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았어. 수연이 인생은 수연이가 선택해야 하니까. 하지만 두윤이는 끝까지 기다렸나 봐. 미안하고 고마운 친구야. 수연아, 이제 내가 선택해. 두윤이의 마음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갈지.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사랑한다, 우리 딸.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알려주세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연 씨, 강두윤입니다.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밤 시간 괜찮으십니까? 잠깐 뵙고 싶은데요. 어디서요? 을지로에 오래된 다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8시. 을지로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다방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추억의 다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믹스커피 냄새와 오래된 가구들이 보였습니다. 구석자리에 두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수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두윤이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처음 와봅니다. 이곳이 어머님이 가끔 당신을 데리고 오시던 곳입니다. 어릴 때. 수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아셨어요? 두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내게 부탁하셨습니다. 수연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만 지켜봐 달라고. 왜요? 왜 저를? 약속했으니까요. 어릴 때 장난으로 한 약속을요? 나한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기억도 못해서. 괜찮습니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두윤이 수연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방 유리창 밖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였습니다. 수연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세준이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오세준이 비웃는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두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 본부장 우릴 미행했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문이 퍼지겠죠. 대표와 지원자가 사적으로 만났다고.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오빠, 저 포기할게요. 이 회사. 앉으세요. 전 오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두윤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아니, 수연아. 내가 22년을 기다렸어.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하지만 내가 지켜줄게. 약속했잖아. 수연은 울먹였습니다. 두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지연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지금 인터넷 봤어? 너 큰일 났어. 무슨 소리야? 취업 커뮤니티에 내 얘기가 떴어. 사진까지. 수연은 급히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두윤 FMB 채용 비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익명 게시판 글이었습니다. 두윤 FMB 대표가 특정 지원자를 밀어준다. 증거 사진 있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다방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두윤과 수연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 각도 때문에 손을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백으로 들어가는 거였네. 유학 장학금도 같은 재단이라며 완전 사모님 내정 아님? 이런 회사 불매해야 함.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두윤 FMB 인사팀이었습니다. 이수연 씨, 죄송하지만 최종 면접이 보류되었습니다. 보류요? 회사 이미지 문제로 당분간 채용 프로세스를 중단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수연은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두윤과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은 현재 회의 중이십니다. 꼭 통화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은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끝낼 겁니까? 저한테 설명도 없이?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수연은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 2시, 두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을지로 다방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꼭 만나야 합니다. 수연은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다방에 도착했습니다. 두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연 씨, 오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제 채용이 보류된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조심?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대화한 것뿐인데. 수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방 안 손님들이 쳐다보았습니다. 두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설명하겠습니다. 수연이 앉았습니다. 주먹을 쥔 채였습니다. 오세준 본부장이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나를 해임하자는 안건입니다. 해임요? 명분은 채용 비리와 사적 관계입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오빠가 대표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이라뇨. 이미 이사회에 올라갔잖아요.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오빠, 제가 포기할게요. 채용도 다 포기할게요. 그럼 오빠는 괜찮아지는 거죠? 두윤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앉아요. 싫어요. 전 오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두윤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수연 씨. 아니, 수연아. 나는 22년을 기다렸어. 그게 헛되게 할 순 없어. 하지만 오빠는 대표예요.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어요? 당신이요. 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 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싫어요. 두윤이 수연을 안았습니다. 다방 안 손님들이 쳐다보았지만 두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어떻게요? 진실을 밝히면 돼. 그때 두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대표님, 긴급 상황입니다. 이사회가 내일 아침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뭐라고요? 오 본부장이 주요 주주들을 설득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만을 표결한답니다. 두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두윤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내일이 결정되는 날이야. 오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집에 있어. 그럴 순 없어요. 제 문제이기도 한데. 두윤이 수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연아, 들어. 내일 이사회장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기다려줘. 오빠, 믿어줘. 내가 반드시 이겨낼 테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 오세준이라는 사람. 엄마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공중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는 별빛 서점 박정호 아저씨에게.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정호. 별빛 서점 주인이었던 사람. 증거. 수연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박정호라는 이름으로. 한참을 찾다가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별빛 서점 폐업 건물주 압박에 못 이겨. 기사 날짜는 15년 전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서점 앞에서 항의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젊은 두윤도 보였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오세준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로 건물 매입을 주도했다고. 엄마가 말한 증거가 이거구나. 수연은 기사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불안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사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수연은 인터넷으로 박정호를 계속 검색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별빛 서점 박정호 씨, 현재 서초구 방배동 고서점 운영 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급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방배역에 내렸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고서점이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추억 서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카운터에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정호 선생님이신가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미숙의 딸입니다. 박정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미숙이 딸, 수연이, 그 꼬마 수연이, 네, 기억하세요? 박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에게 다가와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많이 컸네, 정말 많이 컸어. 어머니 닮았구나. 선생님, 제게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앉아. 차 한 잔 줄게. 박정호는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엄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선생님께 증거가 있다고. 박정호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 그래, 있지. 박정호는 서점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내 어머니가 맡겼어.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면서. 봉투 안에는 서류들과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15년 전 별빛 서점 건물 매입 관련 서류야. 그리고 녹음 테이프. 수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협박 문자 캡처, 그리고 금전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오세준이라는 사람이 우리 건물을 빼앗으려고 했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지. 협박도 하고 위조 서류도 만들고.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끝까지 버텼어.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서점을 사랑했거든. 특히 두윤이, 강두윤이가 제일 앞장섰지. 두윤 오빠가요? 그래. 그때 두윤이는 대학생이었어. 서점을 지키려고 집회도 하고 서명운동도 했어. 결국 우리가 이겼지. 오세준이 물러났거든. 박정호가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녹음한 거야. 오세준이 협박하던 내용이 담겨 있어.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몰래 녹음했대.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오빠를 도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건 결정적인 증거야. 오세준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박정호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어. 두윤이를 부탁한다고. 그 친구가 수연이를 지켜줄 거라고. 선생님, 이제 내가 두윤이를 지켜줄 차례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천천히 가렴. 조심하고. 수연은 서점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습니다. 이사회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두윤 F&B 본사로 가주세요. 급합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은 두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수연이. 수연아, 지금 어디야? 오빠 회사로 가고 있어. 증거를 찾았어. 증거. 엄마가 남긴 증거. 오세준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어. 두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근데 위험해. 오지 마. 안 돼. 나도 써야 해. 이건 나 문제이기도 해. 하지만 오빠, 22년 동안 오빠가 나를 지켜줬잖아. 이제 내가 오빠를 지킬 차례야. 두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조심해서 와. 택시가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뛰어내려 로비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두윤의 비서를 만났습니다. 이수연 씨, 어떻게 여기로? 이사회장이 어디예요? 지금 회의 중인데 들어갈 수 없어요. 저 꼭 들어가야 해요. 수연이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에 10여 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오세준이 서 있었고 반대편에는 두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세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긴 웬 외부인이 들어와? 저는 이수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당사자입니다. 이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 나가주시죠. 나가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서류와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오세준 본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세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뭔데? 15년 전 별빛 서점 건물 매입 과정에서 본부장님이 한 일들입니다. 협박, 위조, 그리고 불법 거래.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제 어머니가 남긴 증거입니다. 그리고 녹음도 있습니다. 수연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테이프에서 오세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정호 씨, 그만하세요. 건물 팔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세입자들 다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수연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제발 서점만은 남겨주세요. 이 동네 아이들이 어디 가서 책을 읽겠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테이프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세준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어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요? 당신 서명이 있는 위조 계약서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오세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두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님들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저를 해임하자고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석 달 후, 수연은 두윤 F&B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외부 면접관이 참여한 공정한 최종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수연은 회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연 씨,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전과 달리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오세준은 감사조사 후 회사를 떠났습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나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연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좋죠. 어디로 갈까요? 회사 식당 어때요? 오늘 메뉴 괜찮던데. 그럼 점심 때 봐요. 수연은 웃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 씨, 주말에 뭐 해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동료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대표님이랑 만나요? 수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건. 다른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대표님이랑 수연 씨 사귀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대표님 표정 보면 알죠. 수연 씨 얘기만 나오면 환하게 웃으시잖아요. 수연은 부끄러워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축하해요, 수연 씨. 진짜 드라마 같아요. 고마워요. 퇴근 시간. 수연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로비에서 두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여기서 기다려요? 같이 퇴근하려고. 사람들이 다 보는데. 괜찮아.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수연 씨, 좋은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 건물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회사 생활 어째? 좋아요. 동료들도 친절하고. 다행이다. 두윤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편해.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저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두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줄래? 이게 뭐예요? 수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색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오빠 이건 약혼 반지야.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혼 반지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22년을 기다렸어.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아. 두윤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정말이에요? 진심이야. 나는 내가 아니면 안 돼. 수연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할게요. 두윤이 반지를 수연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예쁘다. 반지가요? 아니, 너. 수연이 두윤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말, 수연과 두윤은 예전 별빛 서점이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여전히 편의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죠? 응. 넌 매일 여기 왔어. 책 읽으러. 오빠가 읽어주는 게 좋았어요. 목소리가 따뜻했거든요. 두윤이 웃었습니다. 지금도 따뜻해? 당연하죠. 두 사람은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두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고무 반지를 꺼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같은 분홍색과 파란색 반지였습니다. 이거 기억해? 그 반지 내가 준 거야. 약속의 증표라고. 수연도 가방에서 똑같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거. 우리 이거 끼고 다시 약속할까? 무슨 약속이요?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 수연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윤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에 고무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약속이에요. 그래, 진짜 약속. 편의점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 후, 수연과 두윤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박정호 선생님도 참석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수연은 웨딩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전 행복해요. 문이 열리고 두윤이 들어왔습니다. 신랑이 신부 대기실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냐? 규칙 같은 거 신경 안 써. 보고 싶어서 왔어. 두윤이 수연을 안았습니다.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오빠도 멋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박정호 선생님이 축사를 했습니다. 신랑 신부 축하합니다. 두윤이를 대학생 때부터 봐왔는데 이렇게 행복한 얼굴은 처음 봅니다. 수연이도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정말 예쁘게 컸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두윤이,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준 수연이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주며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별빛 서점이 있던 자리로 다시 갔습니다. 오빠, 여기서 사진 찍어요. 좋아. 두 사람은 편의점 앞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으로.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자. 그래요. 두윤이 수연을 안았습니다. 수연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저녁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별빛 서점처럼 반짝이는 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장난 같은 약속이 22년 후 진짜 사랑이 되었습니다. 한 남자는 약속을 지켰고
한 여자는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